예, 안녕하십니까. 자유총연맹 TV의 남남북녀입니다. 최근에 말이죠. 북한이 외화벌이 사업을 여러 개 벌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식당입니다. 한 130여 개의 식당이 있는데 전 세계 한 13개국에 이렇게 식당이 많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탈북자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갖고요. 오늘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한서희 씨와 그 다음에 유현주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2부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볼 때 이 북한에서 이 외화벌이 사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탈북하셨기 때문에 외화벌이 사업은 안 하셨겠지만 그래도 탈북한 지인들 중에 외화벌이 사업을 하다가 들어오신 분들 좀 있죠. 그런 분들은 뭔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북한에 살다 오신 분들하고는 어떤 커뮤니티가 또 어떤 삶의 방식이 굉장히 유복하거나 왠가 좀 많이 아는 사람처럼 북한에서 느껴지잖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평양에 있을 때는 제 친구들이 이렇게 해외 식당으로 예. 많이 나가요. 돈 벌러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음, 근데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음.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막 거기 가면 진짜 막 이렇게 자유로울 줄 아는데 거기는 북한 사회보다도 더 엄격한 조직 생활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어느 중국의 뭐 청도에 있는 식당 하나다라고 하면 그 식당 내에서 뭐 지배인, 보이지던, 당간부 해가지고 거기에 한 2, 30명 되는 그 종업원들을 그렇게 이렇게 조직 생활을 심화시키고 이제 밥 먹으러 이제 한 사람이 아파서 이제 그 일을 못 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밖에서 문을 잠근대요. 못 나오게. 밖에 못 나가게. 그냥 그 앓는 환자는 그냥 아파서 그냥 방에만 계속 있어요. 병원도 안 가고요? 네, 그냥 병원은 이제 단체로 이제 단체로 뭐 지배인이나 아니면 뭐 당간부가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고 오직 가서 이제 북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다른 세계가 식당에서만 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지. 그 안에서도 서로 감시받으니까 그렇게 막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나갔다 온 친구들의 근데 그 말을 나가는 들으니까. 사람들이 출신 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조사해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그렇죠. 사람들이 나가게 되나요? 네,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들로 해서 중국에 연고가 없거나 뭐 추신 성분 뭐 걸리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나가고 있는 방송 프로 이만갑이라는데 거기에 출연자 네. 중에 명성희 씨라고 북한에 실제로 이 중국 식당에서 근무를 하던 예. 분이거든요. 그러다 탈북을 했는데 그 식당에서 2년간 있었는데 2년간 있으면서 탈북을 목적으로 일단 거기에 이렇게 조금 백을 좀 써가지고 아버지가 그 유명한 북한의 축구 감독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백으로 중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는데 너무나도 규율이 빡세다 보니까 탈북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평양으로 갔다가 또 다시 이번엔 어머니랑 모시고 탈북에 성공하셔서 한국에 들어오셨거든요. 외국에 나갈수록 북한 내에서도 서로가 감시를 하는데 외국에 나가게 되면 이 진짜 뭐 튀게 되면 그 중국에서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도사리고 하다 보니까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아. 예. 만약 이제 그 조 중에 2년 6개월이 그 기한인데 한 번밖에 나갈 수 없는데 같이 교육받은 조 중에 한 명이 저희 친구는 돈 벌려고 이제 막 들떠가지고 나갔는데 6개월 만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유인즉은 같이 교육받은 친구 중에 한 명이 다른 식당에 나갔는데 탈북을 해버린 거예요. 그 친구 때문에 같이 교육받은 그 인연은 얘네는 사상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 팀이 다 들어온 거예요. 아, 들어가면 또 힘들겠네. 그런 들어오면 사람들은. 힘들죠. 사상 단련 그래서 받죠. 나가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힘든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요새는 좀 많이 괜찮아진 게 하도 이제 외화벌이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거기 지배인이나 보이스나 이런 사람들도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나가니까 서로 이제 눈을 감아준대요. 그래서 이제 뭐 손님들이 오면 특히 이제 한국 손님들이 돈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팁도 좀 주고 하면 그래. 따로 식당 문 닫은 다음에 2차로 뭐 술 먹으러도 같이 가고 노래방도 같이 가고 노래도 부르고 놀고 이런 시스템으로 돈을 좀 더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될 때는요. 그 아가씨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식당 종업원이 1인당 그러니까 팁 월급 다 합해서 $10,000를 집은 적이 있대요. 예. 팁만으로 봐요. 한 달에? 예. 예. 우와. 그러니까 네, 그게 1,000만 원. 팁을 받아도
만약에 지배인이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씩 눈 감아주는 식으로 이렇게 좀 떡밥 주듯이 주게 되면 감아주고. 근데 원래는 원칙상으로는 팁을 받게 되면 그 팁도 다 당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돈 벌자고 여기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장사가 또 잘 안 될 때는요. 오히려 그 월급이 그 1인당 수당이 뭐 100달러 정도 되는데 그 100달러를 못 줄 때가 있대요. 그러게 되면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럴 땐 팁을 받은 돈으로 이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눈치 노름에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그냥 못해도 $10,000 정도는 챙겨가지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시기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예. 총 벌어가는 돈이 네네네. $10,000.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러니까 북한 당국에서 그 식당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정말 엄청나다는 엄청나게. 거죠. 그게 저희가 단둥에 갔을 때 네. 그러니까 저쪽 이제 이 북쪽이 연길이고 중국으로 하면은 이 서쪽의 끝이 단둥이잖아요. 근데 단둥에 북한 식당을 갔었어요. 그래서 순대하고 뭐 이런 거 파는 데인데 그 있는 한국 주재 기업들이 회식을 많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 한국 주재 기업. 네. 그러니까 한국 주재 기업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가면 노래방들이 많거든. 거기서 이제 2차를 가서 노래방 같이 가서 네. 팁을 주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노는데 이번에는 왜 자꾸 이 식당에서 자꾸 탈북이 벌어지냐면요. 네. 한국 주재 이 기업이 지금 안 간단 안 말이에요. 왜냐면 음. 대북 제재 그러기 네. 때문에 그렇죠, 안 가니까 손님의 절반 이상이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돈 벌 수가 없는데 북한 평양에서는 야 돈 가져와 그러니까 이 지배인들 같은 경우하고 이제 교감이 되는 거죠. 야 이번에 날라버리자. 그래서 들어온 게 아닌가. 음. 이야, 정말 말을 들어보니까요,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왜냐면은 나가게 되면 감시하니까 그렇죠. 어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네. 밤엔 나와서 식당에서 일하는데 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한국 관광객들과 술자리를 하고 네. 또 더 벌기 위해서 노래방까지 끌려가고 그렇죠. 또 술 먹고 그리고 또 감시 속에서 들어오고 한마디로 이거 어떻게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노예죠, 노예. 노예지. 그러니까 뭐 간부들은 눈 감아주는 이유로 자기들도 돈 먹고 또 그 여성들 자체도 북한에서 올 때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 때 보면 중국 갔다 온다라고 하면 그 차에 짐이 정말 큰 트럭 차에 짐이 가득해요. 큰 냉동차 같은데 짐 가득 실어가지고 와요. 아,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짐을 가득 가져오면 부러운 거예요. 그렇지. 근데 정작 또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게 진짜 북한의 또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며느리를 삶아야 되겠다 할 때 중국 갔다 왔다면 또 싫어해요. 그렇지. 그런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음. 그렇게 해외 노동 파견됐던 사람은 사귀지 말라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던 그러네. 식당은 그냥 일반 식당이었어요. 그냥 순대 파는 식당인데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넘은 4명 말고 13명 한 2달 전에 극장식 식당이었다는 것 같더라고. 그 극장식 식당이어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공연팀도 공연도 그렇죠. 하고. 공연으로. 그러니까 이 평양에서도 지금 그 평양에서도 악기 하시고 성악하셨는데 공연팀으로 얼마든지 갈 기회가 있었겠네 그분도. 그렇죠. 그 공연 원래는 그 해외 식당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해외 파견 노동자 명분으로 나가는 거라서 대학 졸업생들은 못 나가요. 전문 대학 졸업생들이나 아니면 뭐 창업대학이나 이런 걸 졸업한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가고 다 예술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금성고 평양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금성고등을 졸업해서 예술단에 들어갔는데 기량이 발전 못한다라고 하면 그 단내 단장님이 그래도 그 사람 배우의 그런 거는 이제 지방에 내려 안 가도록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대외봉사 천국에서 좀 처리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뭐 이렇게 뭐 국가안전보위부도 그렇게 자기들이 운영한 해외 식당이 있으니까 아예 이렇게 모집 공고 나듯이 예술단 내에서는 이번에 뭐 보위사령부에서 외국 나가는 식당이 있다는데 시험 봐라라고 이렇게 누구누구 간부들이 미리 지명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 협조단에서 이제 나간 경우도 몇 명 되는데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을 졸업해도 아마 뇌물로 주고 어떻게 해서는 다 나가는 것 같아요. 돈 벌기 위해서. 네. 지금 보니까 그러네. 이 일부 방송에서 조금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외화벌이 사업을 나가는 그 이제 여성들이 네. 상당히 이제 고위층 자녀고, 최고위층은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또 중산층이었네. 네, 그렇죠. 중산층 한국 기준으로 예, 따지면. 뭔가 빼기 좀 있는 아니 사람들이 하층은 안 되고 맞아요. 그렇다고 네. 최고위층도 아니고 한 중산층 정도겠네. 최고위층들은 그러니까. 유학을 보내지 그게 그렇죠. 노동자로 가서 그 돈 뭐 몇백 달러를 벌게 하겠다고 딸을 보내지는 그러니까 않거든요. 저희 협주단에서 갔던 친구가 있는 경우도 이 친구는 원래 집이 지방이었는데 협주단에서 기량이 안 높지 못하니까 나가게 돼 있어요. 기량 시험을 자꾸 보는데 근데 나가면
집이 지방인데 거기다 불쌍하게 남동생이 있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이 친구가 가장인데 평양에서만 살아야 또 이 친구가 또 살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마련되다 보니까 단장님이 배려해가지고 그럼 대봉사 천국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보내준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한 2년씩 왔다 가게 되면 얘네들 자기 그러니까 시집갈 준비를 해갖고 최고의 가니까. 층보다는 그렇지. 진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마음 먹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 그 예술을 아까 그 아코디언은 건 뭐 네. 대중악기라면서요. 근데 성악이나 네. 이번에 태양 아래 우리가 단체 관람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진미라는 그 아이가 네. 무용을 이제 음. 어렸을 때부터 하더라고. 네. 근데 거기는 무용 가보니까 한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보니까 아 예쁘고 네. 괜찮은 잘 먹은 애들. 그러니까 그 평양에서도 예술을 한다 그러면은 좀 사는 애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진미나 이런. 그렇죠. 좀 사는 애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그 빼어난 용어니까 뭐 체력적으로 얘는 무용이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선발돼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한수희 씨는 반반이라고 볼 수 한수희 씨는 있는. 한수희 씨 집이- 성악을 집이- 어떻게 시작을 집이 했어요? 부자여서 했어요? 아니면 아, 빼어난 저는 목소리 때문에? 집은 그 삼촌 때문에 평양에서 살다가 추방돼서 함경도로 내려갔거든요. 시골로. 언니랑 같은 동네였어요. 시골로 내려갔는데 다시 이제 삼촌이 회복이 돼서 삼촌 평양 올라가고 저희는 이제 삼촌 때문에 다시 그냥 부산에서 그냥 살게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악을 전공을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다행이었는지 평양에 나 고모도 계시고 뭐 숙모도 있고 다 그 예술하는 여성들은 다 예술하는 계통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성악 전공하고 하니까 중앙단체도 좀 빨리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쩌면 이렇게 기량도 기량이지만 좀 백도가 있어야 되고. 근데 네. 그 태양 아래 진미라든지 이런 그 대부분의 애들 보게 되면요. 한수희 씨도 초창기는 본인의 의지보다는 아마 뽑혔을 거예요. 이렇게 빼어난 영문을 갖고 학교 들어오잖아요. 그럼 모든 학교마다 음악이 소조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음악 소설 선생님들이 1학년 딱 들어오게 되면 1학년을 돌아요. 붙어요. 그리고 딱 보게 되면 얘가 이쁘다. 야 소리 좀 내봐라. 아, 해봐라. 목소리가 좀 배워지면 잘 될 것 같다 하게 되면 일단 이뻐야 안상블이 맞잖아요. 뭐 중창이면 중창 다 이뻐야 생긴 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뽑아가지고 너 오늘부터 음악 소재 나와 하게 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러네. 남들은 돈 주고도 배우고 싶어도 안 배워주는데 본인이 요 빼어난 용모 때문에 뽑히게 되면 예, 장땡인 거죠. 이거라 거기서 배우고 본인 실력이 좋아서 좋아. 남들이 힘든 일 할 때 나는 그냥 노래만 연습만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진미 같은 경우에도 나이도 어리지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또 무용수로 뽑아서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무조건 배워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배워준다면은 그걸 써먹는 거예요. 선전선동에. 아 영화에서 그러더라고. 맞아. 그냥 뽑혀서 무용단에 가서 네. 첫날 배우는데 막 울면서 배우는 게 나와.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거야. 진짜 스파르타식으로 가리키거든요. 악기 같은 경우 배울 때는 그냥 선생님들이 손을 막대기로 막 때리면서 배우고 성악 같은 경우도 뭐 제대로 노래를 못하면 배를 막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치면서 배워주고 때려. 내가 고등학교 때 중창단 할 때 했었어요 중창단을. 월드팝 중창단 비슷한 거 그때 아마추어 했었는데 우리 그래서 진짜 맨날 팝송을 부르는 거. 우리 고등학교 때 주로 비틀즈 부르다가 못 따라가면은 그냥 패요. 틀리면 진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아니 변 대표 그건 동아리에서 선배들이 그냥 과거 시대 약간 그 우리 동아리 그랬고 악습이지 또 악습. 제가 고등학교 때 시사 토론반 했잖아요. 토론하다가 이제 2학년하고 1학년 토론하다가 1학년 좀 싸가지 없게 하면 잠깐 스톱 한 다음에 때리고 다시 토론 냈어. 우리도 그런 식으로. 무섭다. 근데 변 대표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아주 매칭이 안 돼요. 보통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아주 일반적이지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아니지. 우리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동아리 다 때리면서 하죠 사실은. 아닌데요. 안 그런 데도 많은데 변 대표는 그 무서워서 음악 동아리 특별한 데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다 음악 동아리 다 때리면서. 안돼 보면 이제 그 예술이라는 거 뭐 어디든지 뭐 하는 데는 좀 텃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음악하다 보면 특히 이제 관현악하는 오빠들끼리 그좀 텃세가 세서 동생 애들 맨날 때리는 이런 관우나 문화가 이 좀 기구 있었어요. 들고 하니까. 네, 힘이 좀 세고 키도 많이 크고 때리죠. 하니까 오빠들이 좀 밑에 그 동생 애들 좀 막 때리고 아코디언 이런 거 가지고 휘둘리면 또 얼마나. 그 아코디언이 아, 커가지고 어떻게 그거는 해. 개인 악기라서 네. 개인 악기라서 거의 그냥. 자, 이게 그 북한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개인을 자유 이걸 억압하고
당의 홍보와 그다음에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예술, 문화, 뭐 경제, 사회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또 대한민국은 어떤 뭐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그걸 또 보장해 주는데 변 대표처럼 이렇게 뭐 토론하다 뭐 싸웠다는 건 감정적인 거지 사실은. 근데 그래도 이 북한의 삶에서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정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 위주로 가긴 하지만 어떤 아까도 보면 아버님 뭐 또 그다음에 식구들 삼촌 이렇게 평양에 살게 된 계기가 친척 때문에 네. 살게 된 계기처럼 북한도 나름의 어떤 그 가족 관계의 정이 굉장히 깊죠. 그렇죠. 그렇죠. 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보면 되게 개인주의로 이제는 가족이라고 해도 개인주의로 다 가고 있는데 북한은 좀 가족주의 개념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가족 오빠가 먼저 탈북을 해서 온 가족이 함께 이제 탈북을 하는 경우가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제 북한과는 이제 가족의 정이 그렇다고 나쁜 거는 아니지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가족끼리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다 보니까 이런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하고 북한은 나를 희생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가족에 대한 따뜻한 그런 정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가족 거의 전체가 다 탈북을 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여기는 그 저는 혼자 혼자. 왔었고요. 그러면은 그 원래 북한에 남편분 계셨었고 아니요, 저는 혼자 그냥 천여 때 왔어요. 아 천연 아,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래요, 변 대표? 저는 어렸을 때 이제는 10년 어렸을 때 넘었으니까 스물- 언니는. 26세 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탈북 동기도 저는 그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결심했거든요. 정말 멋있는 네. 탈북 동기예요. 그러니까 저 드라마를 보니까 진짜 못 먹고 못 사는 거지들이 산다고만 배워왔는데 그 드라마 속의 거지들은 하나같이 자가용차를 타고 다녔어요. 드라마는 어떻게 봤어요? 그 USB나 USB CD로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몰래 숨어서 돈만 있으면 사서 보거든요. 이렇게 음. 보다 보니까 나만 정말 남남북녀라더니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멋있고 막 여자들을 공주님 모시듯이 막 대하잖아요. 북한은 좀 아직도 가부장적인 이런 물론 이것도 뭐 평양이냐 항해도나 평안도나 함경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살던 함경도 지금 워낙에 조금 드세 그 성향이 좀 가부장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무조건 주먹이 세야 저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 라는 이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괜히 여자들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이런 거에 또 넘어가는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연애하다가도 헤어지자 하게 되면 바로 주먹이 날아오고 저도 북한에서 여러 번 맞았어요. 예. 근데 그게 당연하게 아 받아들여서 진짜예요? 예, 그렇죠. 당연하게 받아들였었는데 남한 드라마를 보니까 오히려 여기는 남자들이 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을 막 정말 꽃방석에 앉히려고 하고 데뷔마마 모시듯이 하니까 아 남한이랑 북한이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너무나도 다르구나. 정말 나도 저렇게 당감해서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 아 그렇죠. 예,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다 꽂혀버리니까 배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아, 예, 나름 26이니까 북한에서 그럴 수 그렇죠. 있어요. 뭐 한서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북한에서 모두가 예술을 한다 그러면 누구나 꿈꾸는 게 뭐냐면 중앙 무대에 서보는 거예요. 근데 한서희처럼 중앙 무대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방에서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그래도 예,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박수를 받으면서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말 귀찮아지는 거예요. 내가 저 남한에 가서 하다못해 어디 아파트에 가서 청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한 땅을 밟아보자.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그 유명한 그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도 어쩌면 젊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예, 욕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시도를 해보는 것이 이게 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아니겠냐. 야. 인생 그까이 거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예, 한 번 태어났으면 비행기도 타보고 해외를 그 야자수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드라마를 보니까 막 야자수 입는 데서 딱 선글라스 끼고 뭐 이런 것도 볼 때 야 저런 삶이란 게 있구나. 예,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 한류가 북한의 저 젊은 층들이라든지 많은 이렇게 중산층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확 예, 흔드는 데는 큰 그러네.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13명의 식당 정어버들도 추가로 3명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맞아요. 이미 방송 보는 아무리 그 생활 총어를 막 억누른 그 저기 뭐 감시 속에서 살아도 그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미 남한 드라마를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떠나서 갈 곳이 없다게 되면 그들은 안 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희망이라는 것이 희망의 등대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길을 택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자, 유현지 씨는 꿈을 좀 이루신 것 같아요. 그럼요. 자신 있게 말하는 그 어투와 표정 이런 것들이 아니, 꿈을 그리고 이루는 사람. 북한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한서희 씨는 중앙 무대에 계셨고 여기는 지방 무대에 계셨는데 지방 무대 에 있다가 저는 어쨌든 또 다시 남한에 와서 종편에서 그냥 맹활약하시잖아요. 어제 남한이 무대가 더 클 거 아니야 지방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 꿈을 그래도 뭐 근접하게 지금 실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탈북자라는 사실이 자신이 없을 때는 방송에 나가는 걸 꺼려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탈북자라는 걸 알리기 싫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다, 자신 있다 할 때 방송에 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너 이렇게 대학교도 나가는데 빨리 좀 방송에 나오라게 되면 내 주변 친구들이 탈북자인 거 몰라요.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탈북자가 죄가 아니지 않냐. 당당하게 그렇죠, 살아라. 그렇죠. 또 이런 이만갑이나 또 모란봉 블록 이런 탈북자 방송 프로를 통해서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탈북자라는 게 2000년도 이제 제가 왔을 때까지만 7년도까지만 탈북자면 그냥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거에 이상하게 쳐다봤었거든요. 이제는 다르다라는 탈북자가 물론 우리가 사는 거랑 그치. 다르긴 하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 고향이 다른 사람들 여기 와서는 이제 똑같은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 남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많이 인식이 좋아져가지고 저희도 이제 사는데 이제 탈북자라고 해도 뭐 부끄럽거나 망설이거나 이런 게 없이 좀 당당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요. 오히려 탈북자라는 사실 스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탈북하셔서 그렇죠. 네. 성공하시고 여기 정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꿈을 이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탈북했으니까 이런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 네. 방송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식들을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아셔갖고요. 조금 더 북한 체제가 변화될 수 있게 북한 주민들도 좀 각성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또 괜히 잘못한 북한 주민들 또 사상교육 받는다 이럴 수 있겠지만 마음속으로 각성하셔갖고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로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변 대표님부터 오늘 방송의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직업적 차원에서 탈북자들하고 많이 어울릴 수밖에 없죠. 근데 여성분들은 제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주로 남성 탈북자들 뭐 어쩌면 동지인데 그 안에 사기꾼도 있고 뭐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나만의 사기꾼 있듯이 탈북자도 사기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유형도 올렸는데 오늘 여성분들은 처음 봤는데 색다르네요. 좋죠. 그러니까 표정이 아주 밝으세요. 아니 뭐 근데 진짜 뭐 또 마찬가지인데 탈북했다 해서 이렇게 또 다 미인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부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일단 그 대한민국에 계시는 이 여성분들이 도심형과 그 다음에 이 지방형이 달라요. 지방으로 갈수록 오히려 좀 살이 쪄 있대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있어요. 도심형은 좀 날씬하고. 아까 그 여기 유현주 씨가 이 남한에서는 여성을 받들어 모시는 그 분위기 때문에 탈북했다 그러는데 그 분위기에 적응 못하는 남성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막 도저히 그래서 다른 이혼율이 사람들. 막 지금 막 하고 더 이상 한국 여자하고 상종 안 하겠다. 굶주려서 그런 남자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북쪽 여자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요. 제 맞아요, 아는 맞아요. 선배가 몽골 여자 한국 중매준 회사를 해가지고 네. 저한테 몽골 여자랑 하라고 엄청나게 중요하죠. 몽골 여자. 몽골에 그 무슨 뭐 광산 딸 있다고 광산 재벌 딸 있다고 재벌. 북쪽으로 하라 그러는데 내가 오늘 또 이제 그러니까 전 북쪽에서 오신 여자분들은 거의 처음 봤다고 나왔는데 훨씬 더 많네 남쪽의 여자들보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자가 자존심 없이 그걸 버리지 못하는 남자분들은 결국은 이혼당하거나 여자친구한테 채우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에 대한 되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랬다고 북한은 북한이고 남한이 남한이지 않습니까? 남한에 와서 뼈 묻고 살려면 남한의 문화를 따라야 되는 것이 자신을 바꿔가는 것이 탈북한 남성분들. 예. 그러니까요.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탈북하신 여자들도 분들이 다 마찬가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와서 좀 괴리감이 좀 들었던 게 저도 나름 중앙에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똑같아야 되고 정말 하나부터 밑바닥부터 다 쌓아야 되는 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괴리감이 느껴지고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어느 한순간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모든 걸 다 내려보냈던 것 같아요. 다 내리고 하나씩 쌓아 올리니까 그게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진짜로 내가 된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다시 쌓아야 된다. 아예 다 내려놓고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다시 쌓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야, 이게 한서희 씨, 유현주 씨를 보니까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우리는 한 민족이고 또 서로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동안 탈북자 또 뭐 북한에서 온 사람도 일부는 좀 수상하다 이러한 어떤 나름의 이 선입감 때문에 우리가 화합하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우리가 서로 좋은 의미에서 화합하고 요즘 또 남남북녀 이 결혼 사업도 예. 시작된 데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많아요. 네.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탈북 여자하고 네네네. 남한 남자랑 네. 그 네, 북한에서 오신 눈이 분들 반짝거리시. 성사시키는 한 몽골 결혼 사업하는 선배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결혼 회사 그러니까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포용하고 이해하면서 또 그들과 우리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나갈 때 통일의 길이 열리지 일부에 얘기하는 아주 잘못된 얘기들 또 선입관 그 다음에 탈북자분들이 지금 요즘 어렵잖아요. 취업이라든가 여러 문턱에서 걸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격차 때문에 북한에 계신 분들이 아 이거 통일 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하기 어려워 이런 생각들을 우리 자유총연맹의 남남북녀라는 코너를 통해서요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주변에 또 탈북자분들 계시면요 서스럼없이 얘기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좀 불편한 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진정한 통일로 가는 자유총연맹의 남남북녀 코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 너무 네 분이 아니군요. 세 분이 저까지 포함해서 네 분입니다. 네, 세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요 저희가 더 알찬 소식과 정보를 가지고 자유총연맹 남남북녀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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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제 한국 손님들이 돈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팁도 좀 주고 하면 그래. 따로 식당 문 닫은 다음에 2차로 뭐 술 먹으러도 같이 가고 노래방도 같이 가고 노래도 부르고 놀고 이런 시스템으로 돈을 좀 더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될 때는요. 그 아가씨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식당 종업원이 1인당 그러니까 팁 월급 다 합해서 $10,000를 집어준 적이 있대요. 예. 팁만으로 봐요. 한 달에? 예. 예. 우와. 그러니까 네, 그게 1,000만 원. 예, 팁을 받아도 그 만약에 지배인이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씩 눈 감아주는 식으로 이렇게 좀 떡밥 주듯이 주게 되면 감아주고. 근데 원래는 원칙상으로는 팁을 받게 되면 그 팁도 다 당에 바쳐야 되는 거래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돈 벌자고 여기를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장사가 또 잘 안 될 때는요. 오히려 그 월급이 그 1인당 수당이 뭐 $100 정도 되는데 그 $100를 못 줄 때가 있대요. 그러게 되면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럴 땐 팁을 받은 돈으로 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 항상 눈치 노름에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그냥 못해도 $10,000 정도는 챙겨가지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시기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총 벌어가는 돈이 네네네. $10,000.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러니까 북한 당국에서 그 식당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정말 엄청나다. 엄청나죠. 근데 그게 저희가 단둥에 갔을 때 네. 그러니까 저쪽이 이제 이 북쪽이 연길이고 중국하면은 이쪽 이 서쪽의 끝이 단둥이잖아요. 근데 단둥에 북한 식당을 갔었어요. 그래서 순대하고 뭐 이런 거 파는 데인데 그 있는 한국 주재 기업들이 회식을 많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 한국 주재 기업. 네. 그러니까 한국 주재 기업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가면 이제 노래방들이 많거든. 거기서 이제 2차로 가서 노래방 같이 가서 팁을 주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노는데 이번엔 왜 자꾸 이게 이 식당에서 자꾸 탈북이 벌어지냐면요. 네. 한국 주재 이 기업이 지금 안 간단 안 말이에요. 음. 왜냐면 대북 제재 그러기 네. 때문에 그렇죠, 안 가니까 손님의 절반 이상이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돈 벌 수가 없는데 북한 평양에서는 야 돈 가져와 그러니까 이 지배인들 같은 경우하고 이제 교감이 되는 거죠. 야 이번에 날라버리자. 그래서 들어온 게 아닌가. 이야, 정말 말을 들어보니까요,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왜냐면은 나가게 되면 감시하니까 어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네. 밤엔 나와서 식당에서 일하는데 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한국 관광객들과 술자리를 하고 네. 또 더 벌기 위해서 노래방까지 끌려가고 또 술 먹고 그리고 또 감시 속에서 들어오고 한마디로 이거 어떻게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노예죠, 노예지 노예. 노예지. 그러니까 뭐 간부들은 눈 감아주는 이유로 자기들도 돈 먹고 음.
또 그 여성들 자체도 북한에서 올 때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 때 보면 중국 갔다 온다라고 하면 그 차에 짐이 정말 큰 트럭 차에 짐이 가득해요. 큰 냉동차 같은데 짐 가득 실어가지고 와요. 아,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짐을 가득 가져오면 부러운 거예요. 그렇지. 근데 정작 또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게 진짜 북한의 또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며느리를 삶아야 되겠다 할 때 중국 갔다 왔다면 또 싫어해요. 그렇지. 그런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음. 그렇게 해외 노동 파견됐던 사람은 사귀지 말라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던 그러네. 식당은 그냥 일반 식당이었어요. 그냥 순대 파는 식당인데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넘은 4명 말고 13명 한 2달 전에 극장식 식당이었다는 것 같더라고. 그 극장식 식당이어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공연팀도 공연도 그렇죠. 하고. 공연으로. 그러니까 이 평양에서도 지금 그 평양에서도 악기 하시고 성악하셨는데 공연팀으로 얼마든지 갈 기회가 있었겠네 그분도. 그렇죠. 그 공연 원래는 그 해외 식당으로 식당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해외 파견 노동자 명분으로 나가는 거라서 대학 졸업생들은 못 나가요. 전문 대학 졸업생들이나 아니면 뭐 창업대학이나 이런 걸 졸업한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가고 다 예술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금성고 평양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금성고등을 졸업해서 예술단에 들어갔는데 기량이 발전 못한다라고 하면 그 단내 단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총연맹 TV의 남남북녀입니다. 최근에 말이죠, 북한이 외화벌이 사업을 여러 개 벌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식당입니다. 한 130여 개의 식당이 있는데 전 세계 한 13개국에 이렇게 식당이 많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탈북자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갖고요. 오늘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한서희 씨와 그 다음에 유현주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2부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볼 때 이 북한에서 이 외화벌이 사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탈북하셨기 때문에 외화벌이 사업은 안 하셨겠지만 그래도 탈북한 지인들 중에 외화벌이 사업을 하다가 들어오신 분들 좀 있죠. 그런 분들은 뭔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북한에 살다 오신 분들하고는 어떤 그 커뮤니티가 또 어떤 삶의 방식이 굉장히 유복하거나 왠가 뭐 좀 많이 아는 사람처럼 북한에서 느껴지잖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평양에 있을 때는 제 친구들이 이렇게 해외 식당으로 예. 많이 나가요. 돈 벌러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음. 근데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막 거기 가면 진짜 막 이렇게 자유로울 줄 아는데 거기는 북한 사회보다도 더 엄격한 조직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중국의 뭐 청도에 있는 식당 하나다라고 하면 그 식당 내에서 뭐 지배인 보이지던 당간부 해가지고 거기는 한 20-30명 되는 그 종업원들을 그렇게 이렇게 조직 생활을 심화시키고 이제 밥 먹으러 이제 한 사람이 아파서 이제 그 일을 못 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밖에서 문을 잠근대요. 못 나오게. 밖에 못 나가게. 그냥 그 앓는 환자는 그냥 아파서 그냥 방에만 계속 있어요. 병원도 안 가고요? 네, 그냥 그 병원은 이제 단체로 이제 단체로 지배인이나 아니면 뭐 당간부가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고 오직 가서 이제 북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다른 세계가 식당에서만 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지. 그 안에서 서로 감시받으니까 그렇게 막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나갔다 온 친구들의 근데 그 말에 나가는 의하면. 사람들이 출신 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조사해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그렇죠. 사람들이 나가게 되나요? 네,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들로 해서 중국에 연고가 없거나 뭐 출신 성분 뭐 걸리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나가고 있는 방송 프로 이만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출연자 중에 명성희 씨라고 북한에 실제로 이 중국 식당에서 근무를 하던 분이거든요. 그러다 탈북을 했는데 그 식당에서 2년간 있었는데 2년간 있으면서 탈북을 목적으로 일단 거기에 이렇게 조금 백을 좀 써가지고 아버지가 그 유명한 북한의 축구 감독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백으로 중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는데 너무나도 규율이 빡세다 보니까 탈북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평양으로 갔다가 또 다시 이번엔 어머니랑 모시고 탈북에 성공하셔서 한국에 들어오셨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북한 내에서도 서로가 감시를 하는데 외국에 나가게 되면 이 진짜 뭐 튀게 되면 그 중국에서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도사리고 하다 보니까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예.
만약 이제 그 조 중에 2년 6개월이 그 기한인데 한 번밖에 나갈 수 없는데 같이 교육받은 조 중에 한 명이 저희 친구는 돈 벌려고 이제 막 들떠가지고 나갔는데 6개월 만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유인즉은 같이 교육받은 친구 중에 한 명이 다른 식당에 나갔는데 탈북을 해버린 거예요. 그 친구 때문에 같이 교육받은 그 2년은 얘네는 사상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 팀이 다 들어온 거예요. 아, 들어가면 또 힘들겠네. 그런 들어오면 사람들은. 힘들죠. 사상 단련 그래서 받죠. 나가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힘든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요새는 좀 많이 괜찮아진 게 하도 이제 외화벌이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거기 지배인이나 보이즈나 이런 사람들도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나가니까 서로 이제 눈을 감아준대요. 그래서 이제 뭐 손님들이 오면 사람들을 공주님 모시듯이 막 대하잖아요. 북한은 좀 아직도 가부장적인 이런 물론 이것도 뭐 평양이냐 항해도나 평안도나 함경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살던 함경도 지금 워낙에 조금 드세 그 성향이 좀 가부장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무조건 주먹이 세야 저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라는 이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괜히 여자들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이런 거에 또 넘어가는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연애하다가도 헤어지자 하게 되면 바로 주먹이 날아오고 저도 북한에서 여러 번 맞았어요. 예. 근데 그게 당연하게 아, 받아들여서 진짜예요? 예, 그렇죠. 당연하게 받아들였었는데 남한 드라마를 보니까 오히려 여기는 남자들이 더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을 막 정말 꽃방석에 앉히려고 하고 데뷔마마 모시듯이 하니까 아, 남한이랑 북한이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너무나도 다르구나. 정말 나도 저렇게 당감해서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 아, 그렇죠. 예,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다 꽂혀버리니까 배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아, 예, 나름 26이니까 북한에서 그럴 수 그렇죠. 있어요. 뭐 한서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북한에서 모두가 예술을 한다 그러면 누구나 꿈꾸는 게 뭐냐면 중앙 무대를 서보는 거예요. 근데 한서희처럼 중앙 무대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방에서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그래도 예,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박수를 받으면서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말 귀찮아지는 거예요. 내가 저 남한에 가서 하다못해 어디 아파트에 가서 청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한 땅을 밟아보자.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그 유명한 그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도 어쩌면 젊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예, 욕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시도를 해보는 것이 이게 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아니겠냐. 야. 인생 그까이 거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예, 한 번 태어났으면 비행기도 타보고 해외 그 야자수도 한 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드라마를 보니까 막 야자수 입는 데서 탁 선글라스 끼고 뭐 이런 것도 볼 때 야, 저런 삶이란 게 있구나. 예,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드라마 한류가 북한의 저 젊은 층들이라든지 많은 이렇게 중산층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확 예, 흔드는 데는 큰 그러네.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 13명의 식당 종업원들도 추가로 3명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맞아요. 이미 방송 보는 아무리 그 생활 총알을 막 억누른 그 저기 뭐 감시 속에서 살아도 그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미 남한 드라마를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떠나서 갈 곳이 없다게 되면 그들은 안 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희망이라는 것이 희망의 등대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길을 택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자, 유현지 씨는 꿈을 좀 이루신 것 같아요. 그럼요. 자신 있게 말하는 그 어투와 표정 이런 것들이 아니, 꿈을 그리고 이루는 사람. 북한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한서희 씨는 중앙 무대에 계셨고 여기는 지방 무대에 계셨는데 지방 무대에 있다가 저는 어쨌든 또 다시 남한에 와서 종편에서 그냥 맹활약하시잖아요. 어제 남한의 무대가 더 클 거 아니야 지방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 꿈을 그래도 뭐 근접하게 지금 실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탈북자라는 사실이 자신이 없을 때는 방송에 나가는 걸 꺼려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탈북자라는 걸 알리기 싫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다, 자신 있다 할 때 방송에 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너 이렇게 대학교도 나가는데 빨리 좀 방송에 나오라게 되면 내 주변 친구들이 탈북자인 건 몰라요. 예,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탈북자가 죄가 아니지 않냐. 당당하게 그렇죠, 살아라. 그렇죠. 또 이런 이만갑이나 또 모란봉 클럽 이런 탈북자 방송 프로를 통해서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탈북자라는 게 2000년도 이제 제가 왔을 때까지만 7년도까지만 탈북자면 그냥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거에 이상하게 쳐다봤었거든요. 이제는 다르다라는 탈북자가 물론 우리가 사는 거랑 다르긴 하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 고향이 다른 사람들 여기 와서는 이제 똑같은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 남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많이 인식이 좋아져가지고 저희도 이제 사는데 이제 탈북자라고 해도
뭐 부끄럽거나 망설이거나 이런 게 없이 좀 당당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요. 오히려 탈북자라는 사실 스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탈북하셔서 그렇죠. 네. 성공하시고 여기 정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네. 꿈을 이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탈북했으니까 이런 카메라 그래도 그 사람 배우의 그런 거는 이제 지방에 내려 안 가도록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대외봉사 천국에서 좀 처리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뭐 이렇게 뭐 국가안전보위부도 그렇게 자기들이 운영하는 해외 식당이 있으니까 아예 이렇게 모집공고 나듯이 예술단 내에서는 이번에 뭐 보이사령부에서 외국 나가는 식당이 있다는데 시험 봐라라고 이렇게 누구누구 간부들이 미리 지명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 협조단에서 이제 나간 경우도 몇 명 되는데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을 졸업해도 아마 뇌물로 주고 어떻게 쓰면 다 나가는 것 같아요. 돈 벌기 위해서. 네. 지금 보니까 그러네. 이 일부 방송에서 조금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외화벌이 사업을 나가는 그 이제 여성들이 네. 상당히 이제 고위층 자녀고, 최고위층은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또 중산층이었네. 네, 그렇죠. 중산층 한국 기준으로 예, 따지면. 뭔가 네. 백이즘 있는 완전 사람들이 하층은 안 되고 맞아요. 그렇다고 네. 최고위층도 아니고 한 중산층 정도였네. 최고위층들은 그러니까. 유학을 보내지 그게 그렇죠. 노동자로 가서 그 돈 뭐 몇백 달러를 벌게 하겠다고 딸을 보내지는 그러니까 않거든요. 저희 협조단에서 갔던 친구가 있는 경우도 이 친구는 원래 집이 지방이었는데 협조단에서 기량이 안 높지 못하니까 나가게 돼 있어요. 기량 시험을 자꾸 보는데 근데 나가면 집이 지방인데 거기다 불쌍하게 남동생이 있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이 친구가 가장인데 평양에서만 살아야 또 이 친구가 또 살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마련되다 보니까 단장님이 배려해가지고 그럼 대봉사 천국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보내진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한 2년씩 왔다 가게 되면 얘네들 자기 그러니까 시집갈 준비는 해갖고 가니까. 최고위층보다는 그렇지. 진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마음 먹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 그 예술을 아까 그 아코디언은 건 뭐 네. 대중악기라면서요. 근데 성악이나 네. 이번에 태양 아래 우리가 단체 관람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진미라는 그 아이가 네. 무용을 이제 음. 어렸을 때부터 하더라고. 네. 근데 거기는 무용 가보니까 한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보니까 아 예쁘고 네. 괜찮은 잘 먹은 애들. 그러니까 그 평양에서도 예술을 한다 그러면은 좀 사는 애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진미나 이런. 그렇죠. 좀 사는 애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그 빼어난 용어니까 뭐 체력적으로 얘는 무용이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선발돼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한수희 씨는 반반이라고 볼 수 한수희 씨는 있는. 한수희 씨 집이- 성악을 어떻게 집이 시작했어요? 부자여서 했어요? 아니면 아, 빼어난 저는 목소리 때문에? 집은 그 삼촌 때문에 평양에서 살다가 추방돼서 함경도로 내려갔거든요. 시골로 언니랑 같은 동네였어요. 시골로 내려갔는데 다시 이제 삼촌이 회복이 돼서 삼촌 평양 올라가고 저희는 이제 삼촌 때문에 다시 그냥 부산에서 그냥 살게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악을 전공을 했었어요. 예, 저한테는 다행이었는지 평양에 다 고모도 계시고 뭐 숙모도 있고 다 그 예술하는 여성들은 다 예술하는 계통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성악 전공하고 하니까 중앙단체에도 좀 빨리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쩌면 이렇게 기량도 기량이지만 좀 백도는 있어야 되고. 근데 네. 그 태양 아래 진미라든지 이런 그 대부분의 애들 보게 되면요. 한수희 씨도 초창기는 본인의 의지보다는 아마 뽑혔을 거예요. 이렇게 빼어난 영문을 갖고 학교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모든 학교마다 음악이 소조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음악 소설 선생님들이 1학년 딱 들어오게 되면 1학년을 돌아요. 붙어요. 그리고 딱 보게 되면 얘가 이쁘다. 야 소리 좀 내봐라. 아, 해봐라. 목소리가 좀 배워주면 잘 될 것 같다 하게 되면 일단 이뻐야 안상분이 맞잖아요. 뭐 중창이면 중창 다 이뻐야 생긴 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뽑아가지고 너 오늘부터 음악 소설에 나와 하게 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러네. 남들은 돈 주고도 배우고 싶어도 안 배워준대. 본인이 요 빼어난 용모 때문에 뽑히게 되면 예, 장땡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고 본인 실력이 좋아서 좋아. 남들이 힘든 일 할 때 나는 그냥 노래만 연습만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진미 같은 경우에도 나이도 어리지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나 걔는 또 무용수로 뽑아서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를 무조건 배워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배워준다면은 그걸 써먹는 거예요. 선전선동에. 아 영화에서 그러더라고. 맞아. 그냥 뽑혀서 무용단에 가서 네. 첫날 배우는데 막 울면서 배우는 게 나와.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거야. 네. 진짜 스파르타식으로 가리키거든요. 악기 같은 경우 배울 때는 그냥 선생님들이 손을 막대기로 팍팍 때리면서 배우고 성악 같은 경우도 뭐 제대로 노래를 못하면 배를 막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치면서 때려. 배워주고 내가 고등학교 때 중창단 할 때 했었어요? 중창단을? 우리 월드팝 중창단 비슷한 거 그때 아마추어 했었는데 우리 진짜 그래서 맨날 팝송을 부르는 거야.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주로 비틀즈 부르다가 못 따라가면은 그냥 음. 패요. 틀리면 진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아니 변 대표 그건 동아리에서 선배들이 그래서 그냥 과거 시대 약간 그 우리 동아리 그랬었고 악습이지 또 악습. 제가 고등학교 때 시사 토론반 했잖아요. 토론하다가 이제 2학년하고 1학년 토론하다가 1학년 좀 싸가지 없게 하면 잠깐 스톱 한 다음에 때리고 다시 토론 났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무섭다. 근데 변 대표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아주 매칭이 안 돼요. 보통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아주 그냥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이지 않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아니지 우리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동아리 다 때리면서 하죠 사실은. 아닌데요. 안 그런 데도 많은데 변 대표는 그 무서워서 음악 동아리 특별한 데도 아닌 것 들어가겠어요?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음악 동아리 다 때리면서. 안돼 보면 이제 그 예술이라는 거 뭐 어디든지 뭐 하는 데는 좀 텃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음악하다 보면 특히 이제 관현악하는 오빠들끼리 음. 좀 텃세가 세서 동생 애들 맨날 때리는 이런 관현악이 좀 기구 있었어요. 들고 하니까. 네, 힘이 좀 세고 키도 많이 크고 때리죠. 하니까 음. 오빠들이 좀 밑에 그 동생 애들 좀 막 때리고 아코디언 이런 거 가지고 휘둘리면 또 얼마나. 그 아코디언이 아코디언 그것도 그거는 어떻게 해. 개인 악기라서 네. 개인 악기라서 거의 그냥 참 이게 그 북한의 삶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개인을 자유 이런 걸 억압하고 당의 홍보와 그다음에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예술, 문화, 뭐 경제, 사회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또 대한민국은 어떤 뭐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그걸 또 보장해 주는데 변 대표처럼 이렇게 뭐 토론하다 뭐 싸웠다는 건 감정적인 거지 사실은. 근데 그래도 이 북한의 삶에서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정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 위주로 가긴 하지만 어떤 아까도 보면 아버님 뭐 또 그다음에 식구들 삼촌 이렇게 평양에 살게 된 계기가 친척 때문에 네. 살게 된 계기처럼 북한도 나름의 어떤 그 가족 관계의 정이 굉장히 깊죠. 그렇죠. 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보면 되게 개인주의로 이제는 가족이라고 해도 개인주의로 다 가고 있는데 북한은 좀 가족주의 개념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가족 오빠가 먼저 탈북을 해서 온 가족이 함께 이제 탈북을 하는 경우가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제 북한과는 이제 가족의 정이 그렇다고 나쁜 거는 아니지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가족끼리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다 보니까 이런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하고 북한은 나를 희생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가족에 대한 따뜻한 그런 정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가족 거의 전체가 다 탈북을 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여기는 그 저는 혼자 왔었고요. 그거는 원래 북한에 남편분 계셨었고 아니요, 저는 혼자 그냥 천일 때 왔어요. 천일 때.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래요, 변 대표? 저는 어렸을 때 이제는 어렸을 10년 때 넘었으니까 26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탈북 동기도 저는 그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결심했거든요. 정말 멋있는 네. 탈북 동기예요. 그러니까 저 드라마를 보니까 진짜 못 먹고 못 사는 거지들이 산다고만 배워왔는데 그 드라마 속의 거지들은 하나같이 자가용차를 타고 다녔어요. 드라마는 어떻게 봤어요? 그 USB나 USB 에 CD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몰래 숨어서 돈만 있으면 사서 보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남남북녀라더니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멋있고 막 여자